안녕하십니까. 임상옥 사관학교 드디어 상도 마지막 5권째 상업의 도, 상업지도편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 또 질문을 또 드려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 권이기 때문에 네. 이제 조금 더 이제 깊이 있는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선생님 행복의 본질이 뭡니까? 자, 다시 말씀드리면요. 모자란 듯 자족하는 삶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메시지가 이제 나오는데 이것이 상도와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오늘날 우리 현대사회는 무한 경쟁 시대입니다. 이런 무한 경쟁 시대 속에서 이 모자란 듯 자족하는 삶이 행복이라는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게 모자란 듯 자족한다. 이게 이제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릴 수가 있는데 가끔 좀 우리끼리 사석에서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에서 제일 편한 게 어쩌면 돈 걱정일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돈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부부간에 뭐를 아껴야지 할 때가 제일 행복할 때가 아닌가. 왜냐하면 돈 걱정이 없어지게 되면 또 다른 걱정이 생겨납니다. 다른 걱정은 더 심각할 수 있어요. 애들끼리 우리 돈 갖고 싸워서 서로 뭐 칼부림하고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돈 걱정을 하고 돈을 좀 아껴 써야겠다 할 때가 가장 그 사람이 행복할 때가 아닌가. 조금 모자란 듯하게 살 때가 가장 건강할 때가 아닌가. 우리 김영석 교수님 어머님은 100세가 넘으신 교수님 말씀이죠? 그분은 몸이 약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맨날 김영석 교수를 무릎에다 놓고 어루만지면서 하나님한테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우리 형석이 20살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20살까지만 살게 해주시면 제가 더 이상 소원을 안 빌겠습니다 했는데 100세가 넘으시도록 지금도 정정하시더라고요. 현역으로 사시잖아요. 왜 그랬을까 하는 건데 그분은 건강이 나쁘다는 걸 본인도 알고 어머니도 알고 집안 식구가 다 아니까 굉장히 조심했을 거예요. 건강을 함부로 다루지 않고 아끼고 조심하고 그래서 100세가 넘도록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돈이 조금 부족하다 하는 사람은 돈을 아끼고 조심해서 사실은 돈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일본의 유명한 기업가가 한 얘기 있죠. 내가 배우지 못한 것이 참 복이었다. 그래서 배운 사람들을 내가 존중하게 됐고 또 열심히 공부하는 자세를 갖게 됐고 내 건강이 나빠서 그냥 건강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 이렇게 건강해졌다. 그리고 내가 무일푼이었기 때문에 돈을 아끼려고 애 쓰다 보니까 이렇게 부자가 됐다. 아마 그런 사람일 거예요. 근데 그분의 역설도 난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꼭 많은 것을 가져야 부자가 아니고 자기가 분수껏 계영배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꼭 필요한 것만큼보다도 오히려 좀 작은 듯한 정도의 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조심하면서 살 때가 가장 행복할 때가 아닌가. 또 그런 사람들이라면 섣불리 커다란 그 쓸모없는 욕심을 안 내니까. 경쟁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비교하는 건데 남하고 비교하다가 보면은 내가 이것밖에 못하는가 해서 막 분발하고 그래서 오버페이스를 하게 되는데 사실 계영배가 우리에게 주는 거는 절대로 오버하지 말고 너의 페이스를 유지하라. 너의 속도를 유지하라. 너의 리듬을 깨지 마라. 응? 네가 뭐를 할 때 너무 남하고 비교한 나머지 자기도 모르게 공중공중 뛰면 금방 번아웃 될 것이고 번아웃 돼서 멈추면 그 다음에 손실은 말도 못하니까 차라리 천천히 자기 리듬에 맞춰서 하다 보면 그 유명한 록펠러 얘기가 있잖아요.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다. 방향이고 리듬이다. 예. 나는 여태까지 부자가 되려고 애를 쓴 적은 없다. 그냥 망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부자가 됐더라. 그거 참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얘기하는 것도 돈을 많이 벌라가 아니에요. 돈을 잃지 마라. 1번. 돈을 잃지 마라. 2번. 그 말은 뭐냐면 돈을 많이 따라가 아니고 네가 지금 투자할 때 돈을 잃을 짓을 하지 마라 이거예요. 이거 비싼 값에 주고 어떤 물건을 산다 그러면 돈을 잃을 짓을 하는 겁니다. 내가 KT를 샀어요. KT가 보통 시가가 한 3, 4만 원 하는 걸 6만 원일 때 산다. 그러면 그거는 비싼 값에 주고 산 겁니다. 돈을 잃을 확률이 높은 거죠. 근데 KT가 어느 날 2020년 3월 같은 경우에는 17,0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거 샀다 그러면 3배가 될 확률이 아주 높죠.
그렇게 만약에 돈을 잃지 않을 준비를 한 사람인데 오래 장기적으로 투자한다. 당연히 부자가 되죠. 그래서 돈을 잃지 말라라는 거는 돈을 따라는 얘기가 아니고 돈을 잃을 짓을 절대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겠지만 우리가 너무 욕심을 낸 나머지 야 이거 돈을 따야지. 그래서 이 KT가 6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왕창 투자해서 좀 더 오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돈을 크게 잃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분수껏 또 자기 분수보다도 조금 좀 모자란 듯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 계영배의 정신을 이어서 받는 사람들은 쓸데없는 비교에 시달리지도 않을 것이고 경쟁사회의 희생물이 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계영배의 정신이 사실은 우리가 꼭 마음에 새길 만한 대목이라고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리고요, 결국은 이제 마지막 편에서 임상옥이 그 자신의 그 엄청난 재산을 결국은 다 그냥 내놓고 텃밭으로 이제 은거하는데, 결국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재물은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즉, 재물을 독점하지 않고 재산 평여수, 물처럼 흘려보내야 한다는 임상옥의 깨달음은 오늘날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재산 평여수, 재물은 쌓아두지 않고 물처럼 흘려보낸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 것입니까? 그 얘기들은 참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했죠. 왜냐면 우리 같은 크리스찬은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다음에 하나님에게 도로 돌려드리는 것이지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러는 것이 이게 내 게 아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이거 할 때 그 목사님 얘기를 했지만 목사님이 열심히 교회를 만드셨어요. 그러나 그건 목사님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예요. 거기는 내 소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크리스찬도 있지만 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사람도 있죠. 유일한 박사처럼 내가 열심히 만들어서 유한양행을 만들었지만 이건 내 게 아니다. 이건 사회의 것이다. 그래서 사회에 환원을 하다 보니까 우리 친척을 다 내보내고 전문 경영인들이 올라와서 밑바닥부터 올라와서 회장을 해서 그 사람이 소신껏 이 재물을 가지고 더 부가가치가 높게 만들 수 있게 하자. 그럼 그 사람은 유일한 박사는 자기 친척이나 자기 혈족들을 유한양에다 넣으려고 안 그러겠죠.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게 되면 소유권이 생기고 소유권이 생기다 보면 효율이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진정으로 이 회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전문 경영인이 이 회사를 맡아주고 나는 뒷전에 앉아서 그 사람들에게 그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이렇게 하겠다. 이거는 뭐냐면 재산은 우리 게 아니고 우리 공동의 것이다. 우리 사회의 것이다. 또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응?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이제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상업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다. 이렇게 저는 그게 머릿속 박혀 있습니다. 근데 이 상도를 읽으면서 결국 이제 이 이윤을 추구해야 되는 이 상업과 그리고 의를 지키는 인간의 도리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균형을 찾아가야 할까요? 사실은 그 두 가지가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한다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보이는 세계에 사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는 뭐냐면 이윤을 추구해서 이익을 얻어야 우리는 생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리고 돈을 버는 기술도 우리가 습득해야만 해요. 그래서 우리 임상옥 사관학교에서 물론 아주 옳은 것을 추구하는 그런 공부도 하지만 당연히 돈을 버는 기술도 우리는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학원을 운영하거나 이럴 때는 아주 단순했어요. 서울대학교를 몇 명만 붙이면 우리 학원은 살아난다. 이렇게 아주 단순했는데 그거하고 비슷하게 우리 임상옥 사관학교에서는 연봉 10억짜리를 몇 명 만들면 우리 학교 산다. 이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것도 제주긴 제주지만 제주의 일부라고 보는 겁니다. 보이는 세계에서의 제주지만 보이지 않는
옳은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의 길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버드 대학 가도 바보가 되고 서울대학 가도 바보가 되는 커다란 인물이 있어요. 그런 인물이 임상옥 사관학교에 와서 자기 뜻을 필 수가 있게 그런 교육 시스템을 갖고 싶은 건데, 그러나 증거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학생이 학부생 4년만 돼도 그저 그 주식시장에 잠깐 들어갔다만 나와도 1년에 연봉 1, 2억 정도는 벌 수 있는 그런 잔재주도 있다. 그런 것도 가르치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인데 무슨 꿈만 먹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돈도 벌 수 있어야 되고, 또 돈보다 더 중요한 옳은 것을 추구하는 그 공부도 해야 되겠고, 아주 큰 인물을 만들어야 되니까,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것도 처리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꿈과 이상을 높게 가져서 너무 그 현실에 쪼그라들지 않는 그런 훈련도 시켜야 되겠고,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에 우열을 두거나 뭐는 몇 프로, 뭐는 몇 프로, 그게 난센스예요. 사실은 보이는 세계에서도 잘해야 되고, 보이지 않는 세계도, 보이는 세계를 풍성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우리가 노력을 해서 충분한 어떤 자기 훈련을 해서 수도의 길을, 그래서 아주 그 수련의 길을 겪어서 일종의 수도자 같은 태도, 구도자 같은 태도를 갖는 그런 리더십을 가지는 것이 좋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상옥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중국어가 능통했기 때문에 그 뛰어난 어학 실력으로 이제 중국 영경에서 중국인을 상대로 아주 맹활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우리 임상옥 사관학교도 이제 지금 세계에서 가장 그 주요한 언어는 현재는 영어니까 그 영어를 정말 네이티브처럼 우리 학생들이 능수능란하게 구사하려면 미국에서 유학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우리 임상옥 사관학교도 그 미국에 그 공부할 어떤 그런 터전 장소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아이오와에 저희 그 오랫동안 저희랑 한 20년 같이 리에이종을 맺었던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한테 맡기면은 아마 혹시 마틴 말씀입니까? 예. 덕성여대 교수였던 있던 마틴 교수도 있고, 또 미국이나 캐나다에 우리 스카이 선생님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그냥 형식적인 영어 공부가 아니고, 우리는 했다 그러면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준 네이티브 수준으로 훈련을 철저하게 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알기로는 그 유학 갔다 왔다는 그런 전회들 보면 실제로 이제 그 한국인들끼리 어울려 다니고 막상 보면은 깊이 있는 영어도 못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임상옥 사관학교는 그냥 이게 꿈을 먹는 단체가 아니고 실제를 하는 단체니까 그런 식의 엉터리 교육을 시킬 여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공부시키겠다 그러면 진짜로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고 철저히 시켜서 영어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네.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1부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 마지막 상업지도 2부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말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